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네,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요즘 연일 중앙 뉴스가 정말 큼직큼직한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또 지역 소식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우리 고양시 소식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5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창릉 신도시 또 고양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경기주택공사가 본사가 고양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작년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양시 의원들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탐정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사과나무 치과병원이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네, 첫 번째 소식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정황인데요. 지금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소식,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네. 먼저 고양시 관련 소식 두 가지가 있죠. 네, 우선 13일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LH 그리고 국토교통부 전 직원 토지 거래를 조사해서 의심 사례가 20건 나왔다라고 발표했죠. 이게 제대로 된 조사냐 뭐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 2건이 창릉 신도시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 달랑 2건뿐일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LH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창릉 신도시에 투기한 직원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LH의 신뢰성에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릉 지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사람들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 네. 즉 이제 지분 쪼개기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예. 자, 지분 쪼개기가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땅을 큰 하나의 필지로 사는 게 아니라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단위로 하면은 요게 300평이거든요. 예. 300평 단위로 여러 사람이 같이 요거를 구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 크기면 단독 택지로 분류가 돼서 아파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거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초기 투자도 적게 하면서 입주권 하나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2019년 네. 7월 이제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미 공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홍규 부의장은 최소 15개 필지에서 이런 쪼개기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있는 한 3만여 평 크기의 임야는 25명, 그리고 화전동의 한 임야는 무려 58명이 필지를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이홍규 부의장은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공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시는 원주민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주민들 입장이 좀 궁금한데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LH 직원들이 투기했다는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현수막 보시면은 두고 보자 도둑놈들 창릉지구 전면 취소하라. 이제 여기 이제 통합 대책이라고 아래 적혀 있는데 여기 분들 말을 들어봤어요 저희가. 실제로 땅 소유자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은 외지인이 80%고 우리 원주민들은 20%밖에 소유 못하고 있다. 네, 그 외지인들이 많다는 것 자체로 어떤 불만이진 않을 텐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불만을 갖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땅을 오래 소유하고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땅을 뭐 며칠 전에 사가지고 빽빽하게 나무 심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보상을 많이 가져가게 됐을 때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1000제곱미터 이제 300평. 자,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권 얻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죠? 이제 자, 입주권을 갖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원래 여기 땅에 대대로 사는 원주민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 그 땅 옆에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예, 90% 이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은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대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네. 근데 대토를 받으면은 대토를 받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주택이나 상가를 이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에 따라서요. 네. 근데 상가나 주택을 지으려면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추가 자금이 있어야죠. 예, 결국 은행 빚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은행 빚을 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 뭐 아파트도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대토도 못 받고 결국엔 현금 보상밖에 없는데 현금 보상 받아봐야 네.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이미 올랐고 그 아파트들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이거 뭐 아까 현수막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창릉 신도시 자체가 좀 지장을 받거나 이렇게 지연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주민들이 보상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보상의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LH 내부적인 사정이 지금 LH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 계획된 바로는 올해 6월에 보상 공고가 들어가고 공고에 따라서 올해 연말쯤에 11월 12월쯤에 보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원주민들은 지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다 끝나야지 우리는 보상에 임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지금 고양시 어떤 한 시의원이 내 말을 빌리면은요. 지금 국민의 사유재산이 걸린 정부 주도의 모든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그 문제 해결 역량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여러 산하 단체들이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주 규모도 큰데 이게 고양시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소식이네요. 네, 이제 이게 고양시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예, 줄여서 GH입니다. GH가 가진 땅이 일산에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GH가 빌딩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네. 빌딩을 짓기로 했는데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제 일산 도시개발지역 한 가운데입니다. 아, 요지네요. 예, 완전 요지. 원래는 10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전부터 GH가 우리 10층 가지고 안 돼. 우리 40층으로 좀 짓게 좀 해줘, 고양시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빌리죠. 해달라고. 근데 고양시의회가 계속 안 받아들였어요. 이건 너무나 큰 혜택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네.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 정부와 네. 그리고 이제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의 일종의 하나의 거래가 이 사이에서 오간 걸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고양시는 과연 무엇을 얻어내려고 예. 자 이런 거를 허락한 예, 건가요? 1년 동안 안 해주다가 갑자기 왜 해줬을까요? 네. 예, 거래가 성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거래를 좀 살펴보니까 우선 얼마만큼 큰 혜택을 보느냐. 네. 자, 간단히 설명하면 높이는 4배, 10층에서 40층.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도 4배입니다. 네. 예. 또 원래 계획이 없던 분양 사업도 할 수 있고 임대 사업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뭐 요 조감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 사이즈가 엄청 커졌네요. 네, 분양은 한 40%, 임대는 60%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네. 건축비만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큰 이제 네. 빌딩을 지어서 GH가 장사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네. 그걸 막았던 분이 고양시의회 김서연 이제 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았냐? 거기 빌딩의 한 개층 이상, 뭐 2개층까지 기부 체납을 고양시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난달에 이재명 도지사가 GH 본사 경기 북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이 정도 줬으면은 너희가 본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빌딩도 있으니까 이 빌딩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런 의견서를 첨부를 하죠, 고양시의회가.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거네, 예, 협상안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GH 본사가 고양시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나는 아는 줄 알고.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난달에 7개 경기도 산하기관을 북부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고양시는 이미 3개 확정지었죠. 거기다가 도시공사도 한 70명까지는 고양시에 오는 걸로 지사 형태로 오는 것으로 이제 이미 확정을 받았는데 지사 형태가 아니고 이제 본사로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양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GH 본사가 오게 됐을 때 법인세만 1년에 1,500억입니다. 오, 예, 이게 뭐 직원 수로만 따질 게 아니고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지방세로 들어오는 이 세금도 굉장해요. 그래서 상당히 알짜네요. 알짜입니다. 네. 근데 GH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선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남양주가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아. 네, 특히나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다산신도시가 GH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남양주에 있는 다산신도시 근데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는 남양주 시장이 이재명 도지사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고소고발하는 사이예요. 맞아요. 네. 행정적인 충돌이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 평가의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정 협력. 도정 협력이 안 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고양시로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평가 항목도 있지만은 GH는 본사 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본사 직원들이 의중도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내부 정보망에 의하면은 GH 본사 직원이 북부로 가는 거 원치 않지만은 간다면은 고양시가 낫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의 국회의원들이 정치 후원금 과연 얼마나 모금을 했을까요? 자,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20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자, 알다시피 고양시에는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죠. 결과는 고양갑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독보적인 1위. 심상정 의원은 총 3억 1,90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자, 이거는 뭐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자, 그 뒤로 홍정민, 이용우 의원이 1억 5천여만 원, 한준호 의원은 1억 3천여만 원으로 뭐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였습니다. 뭐 심상정 의원 하면은 전 국민이 뭐 지명도 최고죠. 아시는 이름일 텐데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 총선에 정의당 당대표를 맡아서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후원금이 많은 이유는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심상정 의원에게 몰아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저희도 보입니다. 반면에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의원은 셋 다 초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모금액 평균이 한 1억 7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셋 다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한준호 의원 그리고 홍정민 의원은 고액 후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 일반적으로 고액 정치 후원금을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상을. 자, 그랬는데 한준호 의원은 전체 모금액의 85%, 홍정민 의원은 76%가 고액 후원자 모금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그에 반해 이용우 의원을 보니까 고액 후원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심상정 의원은 더 낮아요. 12%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기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정치 후원금은 내가 꿈꾸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시는 정치인이 있다면 뭐 액수에 상관없이 투명하고 당당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성 기자님 퀴즈 내겠습니다. 자, 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요 4명의 직업은 과연 뭘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 딸내미는 알려나 모르겠네. 제가 어려운데 맞춰볼게요. 네. 탐정. 네, 정답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4명이 다 외국에서 물 건너온 해외파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신용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가 고양시로 이전을 하고 동시에 고양특례시 탐정협회도 새롭게 출범했다라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지난 10일 일산 동구 장항동의 한 빌딩에서 출범식을 열었다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은 고양시를
탐정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 예. 대한탐정연합회. 네. 이게 원래 서울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고양시로 왔다라고. 왜 왔나 하고 보니까 음. 여기 이 중앙회장이 정수상 중앙회장이신데 네. 이분이 경찰 출신인데 고양경찰서장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5년 전에 경찰에서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퇴임하면서 곧바로 헌법 소원 등을 이렇게 청구를 해서 탐정 합법화를 본인이 이끈 장본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탐정이 합법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몇몇 단체에서 탐정 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뭐 물론 아직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 예.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탐정하면 왠지 비밀스럽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죠. 네, 앞으로 저희가 대한탐정연합회 그리고 고양시 탐정협회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예. 재밌는 뒷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병원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바로 사과나무 치과병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참여 기관을 선정 발표했는데 사과나무 치과병원이 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구강자원 분야를 연구할 컨소시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 네네. 예, 요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 있잖아요. 네네. 너무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예,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체 자원이라는 건요, 이제 여러 사람 개개인의 그 신체로부터 수집된 혈액 또는 조직, 뭐 세포, 뭐 체액 이런 거 또는 그 사람의 임상, 역학, 유전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모이면 모아질수록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이제 자료로서 쓰이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이런 혈액이나 세포 등에 대한 인체 자원 수집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람의 입안에 있는 인체 자원, 쉽게 말해서 타액, 뭐 침이나 아니면은 구강 미생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수집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DB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하필이면 구강미생물을 연구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구강미생물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요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구강에 있는 세균이 단순히 뭐 충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 또는 췌장암에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신체 부위의 건강에 이 구강 미생물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 미생물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사과나무 치과병원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러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구강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아마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과나무 치과병원 김혜성 이사장님으로부터 자, 이번 사업의 의의를 직접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성 이사장님 나와주세요. 미국에 이제 살고 있는 뭐 그 사람들의 장내 세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 세균이 다르듯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구강 세균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강 세균이 다를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본으로 한 구강 미생물 데이터 뱅크가 만들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몸의 미생물의 역할이 뭐고 또 질병을 어떻게 이제 일으켜서 그래서 질병을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라는 장기적 이 프로세스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 개인이나 저희 재단 전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다행이고 기대되고 기쁘고 뭐 이런 일입니다. 화이팅!